인간의 범주화된 사고, 개연성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책을 봤어요. 이 요약을 하면은 인간은 과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험과 그런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창조해내서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 챗 GPT도 이제 말을 쭉쭉쭉쭉쭉 잘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아는 척 잘 쭉쭉쭉쭉 얘기를 잘 하는데, 이 새끼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세상, 여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보기보다는 각자의 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감각, 자극, 그리고 문화, 맥락, 생활권,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의 방식으로 약간 현실을 재구축을 해버려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 그럴 때 뭔가 미디어나 소설 이런 데서 막 몽글몽글하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런 익숙한 느낌? 뭐 이런 거에 표현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눈이 마주쳤다라는 자극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이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의미와 감정을 좀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공대식으로 말을 하자면, 의미를 붙이자면 개연성 기반의 예측 메커니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자극이 왔을 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A 같은 자극이 왔을 때 B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도 A 다시가 들어왔으니까 B 다시가 나타나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개연성을 기반으로 예측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 챗 GPT 같은 애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단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상용화되기 위해서 학습을 할 때 말뭉치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수억 개의 문장을 학습을 해요. 이름부터 말뭉치잖아. 문장마다 이렇게 맥락을 배우는 구조도 있고, 문장을 배워서 문장 내에서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요 맥락에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배우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라는 문장이 주어지면은 슬프다, 막 눈물이 난다, 개빡친다, 뭐 이런 단어가 높은 확률로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도 높은 확률로 걔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잖아요. 조건부 확률, P 가로치고 A 바 B, 이런 것처럼 P 이렇게 슬프다 바, 뭐 이별한 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이 높으면은 슬프다가 높은 확률로 출력되는 그런 원리예요. 이제 그 GPT의 내부로 약간 EBS 뇌세포 들어가듯이 슝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 뇌를 이루는 뇌세포들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이루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드르륵 있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안에도, 뇌세포 안에도 뇌세포를 이루는 그런 뭔가 요소들, 생명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안에도 또 들어가 보면은 어텐션 메커니즘 레이어라는 게 다발로 드르륵 있어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친구들은 문맥 내 단어, 그런 콜퍼스 내의 단어, 문장들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정량화해서 가중한 다음에 뭐 예측을 하거나 생성을 하거나, 맥락 자체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르는 비전공자들도 아, 이거 그냥 딱 봐도 뭔가 뭐 집중을 해서 그 단어를 배우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빡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인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감정일 것 같아 라고 개연성 기반으로 맥락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과 거의 같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러면 인공지능 언어 모델도 사람처럼 사고를 해버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해요. 약간 인간은 그런 감정 같은 걸 느낄 때 감각과 감성,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개연성을 몸으로 느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성수동을 길을 걷다가
사자를 만났어. 사자를 만났는데 그때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쫄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아드레날린 나왔는데 차후에 유사한 경험, 사자를 또 어디선가 봤을 때 그러한 기억들은 신체의 반응과 함께 기억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이게 팍 하고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그런 생리적인 그런 호르몬적인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서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빡 하고 꽂히는 거지, 공포를 실제로 호르몬적으로 느껴가지고 출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좀 내적이고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AI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반응은 약간 외적이고 통계적이고 모방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쟤 좀 이해한다, 네 입장에서 이해한다, 뭔가 싸웠어, 다퉜어, 그리고 화해를 할 때 그래 이해해 라고 하지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얄미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번뇌라고 해요. 그런 번뇌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이해와 수용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이해도 확률 계산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AI도 개연성 기반으로 사고합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번뇌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챗GPT는 더 발전해서 아톰이 나오고 도라에몽이 나와도 인공지능 모델은 당신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습니다. 삐지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아무쪼록 인공지능, 특히 이번에 나왔던 어텐션 메커니즘은 보통 제 말이 제일 잘 맞으니까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 올게요.